안녕하십니까. 2020년 2월 25일 최병봉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. MBC PD 수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왜 그러냐? MBC PD 수첩 잘 아시다시피 인터뷰를 조작했습니다. 그 조작한 것이 들통이 났었죠. 이게 보도된 것은 2월 11일입니다. 11일에 2020 집값에 대하여 그런 3부 프로그램인데 커지는 풍선 효과, 불안한 사람들, 뭐 이런 제목 아래 이제 부동산에 관한 그런 뭐 특집 보도를 아마 한 모양인데, 그러니까 풍선 효과니까 이제 그 서울의 뭐 강남 뭐 이런 그런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니까 그걸 규제하고자 정부가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? 어마어마한 횟수의 부동산 규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규제 대책을 이제 그 집행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풍선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번져 나간다.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번져 가니까 예를 들어서입니다. 뭐 부천 같은 데 사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야 우리 집이 한 5억 가던 것이 풍선 효과 때문에 뭐 6억으로 오르고 자기 집이 아닌 사람 아닌 집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럴 경우에는 이래서 나는 또 더 외곽으로 쫓겨나야 되는 것 아니야? 이런 불안하다. 뭐 이런 걸 아마 이제 보도하기 위해서, 알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, 여기에 나오는 이제 20대 여성이 문제였습니다. 이 여성이 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미 아파트를 살려고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근데 이 여성을 무주택자라고 거기서 소개를 한 겁니다. 여기 인터뷰 자체가, 그러면 이 여성을 인터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인터뷰했어야 되는 것인데, 그렇지 않고 이 여성을 무주택자라는 그 타이틀로 그냥 계속 인터뷰를 한 겁니다. 이거야말로 엄연한 조작이죠. 집을 산 사람과, 아니 적어도 집이 없는 사람과 집을 샀거나 아니면 살 정도의 여력이 있는 사람은 불안의 정도가 완전히 다릅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조작도 조작이지만 기본적으로 인터뷰 대상을 잘못 선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어찌됐든 간에 조작 방송을 했습니다. 11일 날. 그리고서 이제 바로 그 조작 방송이 이제 들통이 나니까 12일 날 입장문을 내고, 사실은 인터뷰를 하기 하루 전에 우리가 알았다. 집을 매매 계약한 사실을 알았는데, 이 본인이, 이 김모 씨입니다. 김모 씨가 보도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.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죠. 이거는 언론의 기본 윤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. 자기가 이미 알았지만 차라리 모르고 했다고 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. 그런데 알고서도 조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러면 요청이 누구의 요청이든 간에, 아니 집 없는 사람 뭐 인터뷰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문을 냈는데, 그러고서도 파문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18일 방송에서 이제 PD가 사과문을 냈습니다. 사과문을 냈. 그런데 이거는 뭐 사과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21일 날 MBC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했는데, 이 징계가 김재영 PD에 대해서 감봉 1개월입니다. 감봉 1개월이면 뭐 제가 보건대는 아마 뭐 그냥 몇십만 원 수준일 겁니다. 몇십만 원 수준. 그리고서 이 김재영 PD를 다른 곳으로 전출을 했다. 이게 다입니다. 인터뷰를 조작하고서. 그리고 박건식 CP, 뭐 이근영 시사교양본부장, 이 사람들한테는 주의 조치했다. 인터뷰를 조작한 사람은 감봉 1개월. 그러니까 몇십만 원만 내고 그냥 퉁치자 뭐 이런 거고. 그 다음에 그걸 책임지고 또는 관리해야 될 사람은 그냥 주의. 제 식구 감싸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이 또한 또 하나의 범죄다.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, MBC가 바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, 언론에서 공정성, 객관성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인터뷰를 자기들 임의로 바꾸는 거, 이게 우리 신문 같은 데도 이제 그런 일부 습성이 좀 남아 있는데, 누가 이 코멘트를 하면 그 코멘트를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코멘트 인용이라는 것이
질문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뭐 진짜 이제 이 포인트, 질문한 포인트를 완벽하게 소화해가지고 답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자기의 그 원래의 기준, 원래 인터뷰하고자 한 의도에 맞춰서 뭐 토시를 바꾸거나 말을 좀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. 과거에도 많이 있었고, 저도 기자할 때, 현장 기자할 때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,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도록 하면 그건 조작이고요. 그렇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을 이런 거를 흔히 우리가 구어체로 얘기하다 보면 뭐 내가 어제 밥을 먹었다를 나 밥 먹었는데 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구어체의 경우에는 그거를 이렇게 문장을 정렬하는 경우 이런 정도는 뭐 조작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건 일종의 뭐라고 그래요.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다.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파트를 산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파트 계약을 한 사람, 이거는 완벽하게 조작입니다. 그래서 이건 언론의 기본 가치, 기본 윤리를 위반한 것인데 이게 뭐 감봉이나 징계나 뭐 이런 거로 끝날 일이 아니다. 이렇게 보는 것이죠. 더군다나 MBC PD 수첩 잘 아시죠? 아주 대표적인 게 광우병 사태 때 그 광우병이라는 그 병을 뭐 번역을 잘못했다. 그게 말이 됩니까? 번역을 잘못했다는 게. 그렇게 해서 조작을 한 사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선동방송이다.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법정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별개의 얘기지만 뭐 무죄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조작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건 아닙니다. 그거는 분명하게 넘어가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.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MBC가 한 데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.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건대는 그냥 우리가 제 식구 감싸기 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 부분에 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제재를 해야 되고 그 제재의 수준이 또 그냥 감싸기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. 이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뉴스 9, 뉴스 9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결정이라는 것을 내렸습니다.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정경심 교수,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이죠.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씨 그 인터뷰를 해놓고서 인터뷰를 또 이거는 뭐 어찌 보면 MBC PD 수첩에 보면은 PD 수첩보다는 좀 경미한 사안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여기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부분만 따고 나머지 부분을 버렸습니다. 어차피 이건 이제 편집의 마술, 편집의 마술인데 어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한 30초짜리 코멘트를 하나 딸 때 그거를 30초만 딱 인터뷰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말을 조리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30초짜리를 따려면 한 5분 정도 인터뷰를 해서 그 자기들이 원래 의도하고자 한 부분만 이렇게 토막을 내서 그 부분을 갖다 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방송의 경우. 신문의 경우는 좀 덜하긴 하죠. 왜냐면 본인이 보고서 고칠 수도 있고 뭐 하는 거기 때문에. 그렇더라도 그 부분을 이렇게 완벽하게 거두절미를 하면 곤란하지만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어서 그 사람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나가도 괜찮겠습니까? 라고 하는 경우는 아주 자주 있습니다. 그럼 방송도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 KBS 뉴스9의 경우에는 근데 이게 KBS 뉴스9에서 김경록 씨가 하고자 한 얘기 내가 하고자 한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나는 정경심 교수를 단지 도왔을 뿐이다 라고 하고자 했는데 그것을 정경심 교수를 도운 게 아니고 뭐 조작에 가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거두절미해서 보도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조작에 가까운 일이죠. 근데 요것은 그 김경록 씨가 내가 얘기한 의도와 좀 다르게 보도됐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KBS 측이 전문을 공개하면서 그러면 김경록 씨가 얘기하는 것이 잘못 보도됐네 이렇게 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제 가서 징계를 받게 된 건데 자 이것처럼 제가 보건대 MBC PD 수첩은 광우병 사태뿐만 아니고
그 후에도 여러 차례 그 어떤 법적인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재범 정도가 아니고 누범이다. 이 누범인 경우에는 이 단일 사건에 대해서 제재하거나 징계하거나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. 이거는요, MBC PD 수첩을 제가 몇 차례 봤는데 보면 너무나 일방적입니다. 저희처럼 기자를 오래 한 사람들이 보면 아마도 이런 것으로 보여요. 누가 제보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럼 그 제보자의 뜻에 충실하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저희도 제보받아서 취재를 좀 해보지만 제보를 받았을 경우에 그 제보의 내용과 실제 기자가 확인을 하면 그 내용이 상당 부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제보한 사람은 자기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. 내가 요거를 요렇게 해서 이렇게 기자한테 얘기를 해야지. 그런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경우가 있고 기자는 그걸 들으면 기자는 제3자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의 제보자의 의견을 듣고 제3자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그 관련자들을 또 인터뷰해서 이거의 제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. 사실은 그 PD들이 이 제보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하고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가공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2차, 3차 체크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취재에 대한 훈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. 그래서 PD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PD들도 뭐 그런 관련을 취재해서 보도하고 뭐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럴 경우에 취재 훈련을 시켜야 된다. 근데 지금 MBC PD 수첩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킨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범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한 것이죠. 이 근본적인 대책은 그 PD 수첩을 제작하는 PD들에 대해서 그 장기간의 취재 훈련을 시켜서 하든가 아니면 취재 훈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폐지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.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이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어서 TV조선 같은 경우에 세븐이라고 있습니다. 세븐. 거기에는 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. 제작을 PD들이 많이 하지만 그 세븐의 기본적인 콘셉트, 그 다음에 제보 내용 관리, 취재 이런 것들은 기자들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MBC PD 수첩들은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유가 훈련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들이 만든다. 그래서 제가 보건대 MBC PD 수첩을 어쩌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제작하는 PD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취재 훈련을 시켜라. 근데 만약에 그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싶으면 그러면 이런 식의 프로그램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. 왜냐하면 이 피해는 시청자들이 갖게 되는 겁니다. 시청자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.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MBC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이번 건에 관한 징계에 관한 것이고 이번 건이 아니고 PD수첩이 그간 걸어온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습니다. 그 역사를 이번에 한번 점검해보고 그걸 만약에 MBC 그 회사가 제대로 점검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방송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강력한 징계를 해서 이 프로그램을 아예 없애서 시청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저희도 기자생활, 현장 기자생활 오래 했지만 이 취재라는 것을 가지고 항상 저희도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취재입니다. 그러나 본인들이 모르고 취재원들한테 어떻게 잘못 전해 들은 것을 보도를 하면 그거는 정말 사과하고 해서 좀 수정하고 정정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죠. 그렇지만 이거는 사전에 충분히 알고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을 속이는 행위 이것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